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등비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에 뭘 적용해서 푸는지 알 테니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입니다.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리합계. 근데 원리합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원리합계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을, 원금 플러스 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금도 원리합계고요. 다 원리합계죠. 기수부, 기말불 다 복리법, 단리법 등이 원리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원금이 A고요. 뭐 연이율 혹은 월이율, 연이율 R%로 N년간 예금할 때의 원리합계 S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있어요.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복리법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쓰이지 않아서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거든요. 단리법 같은 이자를 계속 같은 이자 받는 게 단리법이고요. 그다음 복리법이 있는데, 복리법은 이자에 또 이제 복리로 이자가 붙는 것을 복리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금액의 이자만 받는 것을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제 공식 유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리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식이 S는 A의 1 플러스 Rn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공차는 최고차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공차가 AR인 등차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법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등비 수열인데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단리법 사실 네, 죄송합니다. 단리법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복리법은 또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복리법은 좀 공식을 유도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려서 복리법에 대한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네, 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근데 복리로 다 계산하거든요. 단리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붙을 때마다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주면 돼요. 횟수의 만큼 곱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A1을 넣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자가 붙었겠습니까? 안 붙었겠습니까? 이자가 당연히 붙었겠죠. 내 원금에 더하기 이자가 붙었는데 R%라 했잖아요. R%라는 거는 100분의 R이죠. 100분의 R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에다가 R%만큼 이자가 붙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이고 이자네요. 얘를 원리합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좀 나타내면 A의 1 플러스 R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어서도 이자가 붙는데, 단리는 계속 AR만 붙어요. 금액이 똑같은데 복리는 얘에 또 R%가 붙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원금 더하기 얘의 이자니까 여기에 R 곱하면 돼요.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에 R이 되고, 얘를 묶어주면 A의 1 플러스 R로 묶어주면 앞에는 1이고 뒤에는 R이 남아서 결국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을 반복했을 때, 같은 상황들을 반복했을 때 이제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n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원리합계 S는 sum 약자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고, 얘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겁니다. A라는 원금이 R이라는 이 이자율로 n번 이자가 붙은 금액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n번 이자가 붙은 금액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리법이에요. 복리법.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복리법.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 복리법. 공식은 S는 A에 1 플러스 R에 N승이고 얘는 A라는 원금이 N번 이렇게 이자가 계속 붙는 거죠. 그게 부러집니다. 네, 은행에 넣는 이유가 돈을 약간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적금 보도록 할게요. 적금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적금입니다.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정한 금액을 금액 왜 안 적어졌지? 금액을 기간마다 적립하는 거, 쌓는 것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종류가 기수불, 기말불에 두 개가 있는데 기수불 얘는 거기서 쓰는 말이에요. 금융업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수불과 기말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 적겠습니다. 기말불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좀 아는 데 주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수불은 뭐냐면 매년 초가 중요하고요. 매년 초에 A1씩 넣는 거예요. 매년 초에 A1씩 연이율 R%로 복리로 N년간 적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말불도 한번 적고 갈까요? 기말불은 다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년 말에 A1씩 연이율 R%로 복리로 R% 복리로 단리는 쓰지 않습니다. N년간 적립하는 것을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에 넣냐 말에 넣냐에 따라서 이 공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막 문자로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해되기 쉽게 매월로 하겠습니다. 매월초 100만 원씩 내가 적금을 넣을 거예요. 돈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은행에다 맡기겠습니다. 근데 월 이율은 정말 이런 은행은 없는데 1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한 달만 넣어놓으면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뭐 용돈처럼 그죠? 월요일 10% 복리로 10달간 N이 10이라고 합시다. 10달간 적립할 때 이제 그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이 있는데 공식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 초 이 10달을 1월 초부터 이제 결산은 말에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10월 초에 돈을 넣고 10월 말까지 돈을 넣어 놓겠죠. 아무튼 1월 초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1회 내가 넣은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2월 초에 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겠습니다. 2회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같은 금액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적금이라는 게 3월에 또 100만 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초가 됐어요. 10월 초가 되면 몇 번째 돈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10번째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10회입니다. 10회. 그런데 결산은 제가 말에 안 돼 있잖아요. 항상 은행이든 어떤 관공서 뭐 등등 뭐 여러 기관은 결산을 말에 하기 때문에 요까지의 총합을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10월 말에 월 말에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하는 게 기수불 적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00만 원씩 10번 은행에 집어넣어서 총 내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1000만 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100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내가 나중에 1000만 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려면은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받는다. 그럼 뭐 보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은행 말고 뭐 개인 금고에다가 보이는데 잘 놔두면 안전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각각의 돈이 불어납니다. 각각의 돈이. 그런데 넣은 그 횟수에 따라서 이자가 붙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1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은 2월 초가 되면 2월 초 두 번째 돈을 넣었을 때는 얼마로 불어 있겠습니까? 얘는 복리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1 더하기 0.1, 1.1에 1승 이렇게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100만 원, 1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은 2월 초에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인 겁니다. 이자가 한번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은 횟수만큼 이자가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3월 초에 내가 돈을 100만 원, 300만 원짜리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것도 이자가 붙고 두 번째 것도 이자가 붙었겠죠. 첫 번째 거는 1.1에 2승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1.1에 1승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10월 초까지 하면 9번 넣었으니까 100에 1.1에 9승, 그 다음에 얘는 8번 이자가 붙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100에 1.1에 7승 계산이 되고 100만 원 넣었을 텐데 봐봐. 기수불인데요. 초에 넣는데요. 초에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초에 내가 10월 초에 넣었어요. 돈을 넣었어요. 근데 결산은 말해 하거든요. 그럼 한 달이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겁니까? 그렇죠.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돈에도 이자가 한 번씩 더 붙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1월 초에 넣은 이 100만 원은 이자가 10번 붙어가지고 100에 1.1에 10승이 되고요. 얘는 100에 1.1에 9승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8승이 되고 점점점 얘도 이자가 붙죠. 그게 중요합니다. 100에 1.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다 더하는 게 내 적금 값이잖아요. 요 계산을 다 하는 게 내 적금 값이잖아요. 일단 기말부는 좀 지워놓읍시다. 기말부는 좀 지워놓고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적고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더하는 게 적금 값이잖아요. 그래서 적금의 합의수는 결국 뭘 더하는 거냐면 100에 1.1에 1승부터 적게 더하기 100에 1.1에 2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0에 1.1에 10승을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그렇죠.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초항은 100에 1.1인데 우리 한 달에 100만씩 넣었잖아요. 근데 왜 초항이 1.1이 붙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항 초에 넣었으니까 기수불이기 때문에 초에 넣은 이 돈은 10월 초에 넣은 이 돈은 10월 말까지 이자가 한번 붙는다. 그래서 초항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공비는 똑같습니다. 공비는 기수든 기말이든 똑같고 1.1이 되겠죠. 1.1. 1.1이라는 거는 1 플러스 0.1, 1 플러스 R이 되겠네요. 그다음 횟수는 10배가 되겠죠. 10배가 되겠죠. 사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 1 플러스 R이 되고 그죠? 이자가 한번 붙었잖아요. R의 1승 복리법 이자. 얘는 1 플러스 R이 되고요. 얘는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 S는 요거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얘만 사실 알면 되는 거예요. 공식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고 얘만 알면 되는데 공비 빼기 1분의 1.1 빼기 1분의 초항 100에 1.1에 공비의 10승 마이너스 요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보통 요런 1.1의 10승 같은 큰 계산은 주어져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공식을 한번 적어보죠. 근데 지금 제가 적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수불에서는 얘를 외우세요. 공식을 외우지 말고 기수불은 초에 넣는데 마지막 달께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인데 초항은 A의 1 플러스 R이더라. A 아니고요. A의 1 플러스 R이더라. 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요.
횟수가 n이므로 합 s는 적금 합 s는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괜찮죠? 등비수열 합 공식이잖아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r로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의미가 안 살잖아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라임도 없고요. 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등비수열 합의 공식이거든요. 기억하실 건 뭐다? 기수불은 초항이 이자가 한 번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말불 할 건데 기말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말불입니다. 기말불.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들어주시고요. 기말불인데요. 기말불은 뭐냐면 아까 적었죠. 매년 말에 A1씩 R% N년 적립하는 것을 기말불이라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했듯이 10만 원, 100만 원씩 매년 말에 매월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1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결산은 말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말에 적금을 하는데 R은 마찬가지로 10% 0.1이라고 합시다.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1회 맨 처음에 1월 초에 초가 아니죠. 말에 돈을 집어넣죠. 말에 돈을 집어넣을 것 같네요. 100. 그 다음에 2월 말이 되어서요. 얘는 이자가 붙겠고 얘도 돈을 집어넣겠네요.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3월 말이 돼서 얘는 또 이자가 붙고 얘도 이자가 붙고 100을 집어넣는 이게 3회네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10월 말이 됐어요. 10월 말이 됐어요. 열 번째 돈을 집어넣어야죠. 1월 집어넣고 2월 집어넣고 3월 집어넣고 열 번째 돈을 집어넣어야죠. 근데 결산 자체가 10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은 해까지, 그 돈을 집어넣은 월까지 계산이 되니까 얘는 당장 그러니까 넣자마자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100만 원, 100만 원, 점점점 100만 원. 10번 넣은 이 1000만 원의 금액을 내가 받는 것들이 아니라 얘를 이자를 붙이고 그죠? 이자를 붙이고 결국 이 금액까지 더한 10월 말에 계산한 금액을 더해야 된다라는 게 기말불이죠. 적금이죠. 그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받겠죠. 아무튼 100만 원은 1월 말에 넣은 100만 원은 2월 말이 되면 한 달 있었고요. 3월 말이면 2달 있었고요. 10월 말이면 9달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자가 9번 붙습니다. 100에 1.1에 9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 넣은 얘는 한 번 적잖아요. 100에 1.1에 8승이 되고요. 100에 1.1에 7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00으로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더한 원리합계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100 더하기 100에 1.1에 1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0에 1.1에 9승이 되고 그럼 여기서 얘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인데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인데 초항이 어떻게 되더라? 초항이 100. 그러니까 초항이 즉 A가 된다라는 얘기죠. 초항은 그냥 A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비는 기수불과 마찬가지로 1.1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되고 횟수는 지금 여기 총 10번이죠. 요런 등비수열의 합으로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얘를 기억해라고요. 얘를. 그러니까 기말불은 말에 넣는데 그냥 마지막에 넣은 게 초항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자가 안 붙었어요. 이자가 안 붙는다라는 얘기죠. 초항 얘를 기억해라.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좀 나타내면 어차피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요. S는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의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상환입니다. 상환이라는 거는 상환이라는 내용은 돈을 갚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금액 빌린 돈이랄까요? 빌린 돈, 린인데 빌린 돈, 빌린 돈 A를 큰 돈입니다. A라는 건 큰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정한 기한에 일정 금액씩 일정 금액 A씩 한 달 혹은 뭐 1년에 지불하여 갚는 것을 얘기합니다. 갚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예로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리고 금년 말부터 내가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 말부터 기말불이네요. 말부터 10년 동안 내가 갚는다고 할 때, 갚아 나갈 때 매년 말 갚아야 하는 돈은 상환금 A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R은 6%, 이자는 6%, 0.06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갚아야 하는 상환금 A를 구하여라. 모르는 문자 하나라서 식 하나만 세우면 돼요. 근데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내가 지금 얼마를 빌렸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을 빌렸죠. 그럼 100만 원을 빌렸으니까 이 100만 원을 내가 갚아 나가면 되는데 10년이라는 기한 동안 사실 갚아 나가네요. 근데 내가 갚았을 때 이 받은 사람이 은행에 넣는다 생각하고 내가 갚는 매년 갚는 그 금액은 적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적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얼마씩 1년에 뭐 8만 원씩 10년 동안 넣으면 80만 원 총 넣은 거지만 적금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일단 세우기 쉬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일단 얘는 적금으로 계산되고 내가 계속 매년 넣어야 되는 금액은 적금으로 계산되고 100만 원과 내 적금이 같아지면 되겠다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100만 원의 가치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상승하죠. 왜냐면 나도 적금으로 계산을 했듯이 은행에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이 100만 원은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10년 동안 묶여 놨으니까 은행에 내가 너한테 빌려주지 않고 은행에 넣었더라면 100만 원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100만 원만 네가 내한테 줘도 되겠느냐라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 100만 원을 뭐 현재 가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얘의 미래 가치와 적금 계산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얘의 이자가 붙은 거 100만 원에 지금 1 플러스 R은 그 복리법으로 어차피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넣으면 10년 동안 복리로 계산되니까 1.06의 10승과 적금의 값이 같아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빌린 돈 A가 있어요. 큰 돈이에요. 얘는. 네, 빌렸어요. 근데 이 돈도 이자가 붙습니다. 복리로요. 그 이자가 붙은 것과 내가 한 달에 갚아 나가는 금액은 적금으로 계산돼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갚아야 되는 돈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A라는 돈만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라 A의 이자가 붙어요. 그것과 큰 돈에 이자가 붙은 것과 내가 작은 돈 조금씩 넣은 거는 적금으로 계산된다.
적금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말이라고 적었죠. 보통 말이 많기 때문에 기말부로 적었고요. 기말부리면 초항이 이자가 붙지 않은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A의 1인데요. 이거 2인데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세워주실 수 있고 상환은 이 스몰 a를 구하는 문제가 많고 뭐 빌린 돈을 구하시오. 요 a 라지 a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구하게 되고요. 식을 이렇게 하나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돈, 빌린 돈 혹은 내가 산 돈 뭔가 노트북을 구매했다, 뭐 컴퓨터를 구매했다, 산 돈에 이자가 붙고요. 이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넣었다 치면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넣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달마다 갚아 나가는 돈, 할부로 계산하는 돈은 적금으로 계산돼서 이 금액이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현가입니다. 네, 연금의 현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가 뭐냐면 연금으로 내가 매달 지급받는 돈이 있어요. 연금으로 내가 매달 지급받는 돈이 있어요. 퇴직을 했다. 혹은 금메달을 땄다. 올림픽에서. 그럼 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뭐 몇 년 동안 주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작게 어떻게 보면 작게잖아요. 큰 금액이 있고 그걸 나눠서 받는 거니까 작게 이렇게 받지 않고 내가 한꺼번에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현재 가치를 생각해서 받고 싶고 그걸 구하고 싶을 때 연금의 현가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사실 상환이랑 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냥 구하는 주체만 다르고 상환이랑 똑같고 그냥 모르는 문자 하나니까 식 하나 필요하고 그 큰돈 A도 이자가 붙고 큰돈 A도 이자가 붙고 얘가 적금이랑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 큰돈 얘가 현재 가치인데 얘의 이자가 붙는 게 사실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이 현재 가치인 A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가. 이게 현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적어볼게요. 정의를 매년 잘 적어야지. 지급 받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일정한 금액의 돈을 연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받을 연금을 현재 제가 일시에 당장 필요해가지고 현재 일시불로 받고자 할 때 일시에 받는 돈, 그 일시에 받는 돈을 연금의 현가라고 한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퇴직금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는 사실 퇴직금이에요. 퇴직할 때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퇴직금이죠. 근데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면 뭐 받는 돈은 줄어들지라도 총액은 늘어나요. 이제 횟수에 따라서 그 돈이 이제 적금으로 계산되고 이자도 붙을 테니까 네. 총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얘도 예를 들어볼게요. 얘입니다. 현재 가치가 A인 돈을 그럼 뭐 퇴직금 A죠. 현재 가치가 A인 돈을 내가 매년 말 일시에 받고 싶어요. 매년 말 아니죠. 이게 일시에 받는 거고요. 돈을 매년 말 100만 원씩 20년간 받고자 했대. 20년간 연금으로 받을 때 현재 가치 A를 구하시오. 일단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죠. 그리고 식은 어떻게 제가 세운다라고 했냐면 이 현재 가치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죠? 현재 가치도 이자가 붙고요. 이자가 붙고요. 근데 걔가 적금이랑 같아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A라는 돈, 그러니까 적금으로 받는 돈 자체가 A인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도 20년 동안 이자가 붙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뭐얘 R을 0.11이라고 하면
1.11의 20승이 적금이랑 같아지는 거죠. 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연금의 현각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얘는 기말불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얘를 계산해 주시고 이때 연금의 현가 A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책에 따라서는 얘를 나눠가지고 A는 이렇게 한 책이 있어요. R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근데 이렇게 하면 통으로 이 공식 자체를 다 외워야 되니까 이 방법은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연금의 현가든 상환이든 이 식을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분산자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교과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월이율 0.4%, 0.4%. 그럼 R이 0.004 괜찮습니까? 0.004.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퍼센트는 1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미친 듯이 동그라미 치고 기수불이네요. 10만 원씩 3년 동안 적립할 때. 10만 원씩 3년 동안 3년 말에 적립금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기수불로서 공식을 기억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항이랑 공비를 구하시면 되죠. 횟수랑 초항이랑 공비랑 이런 애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초항은 지금 보니까 10만 원씩 났네요. 10만 원씩 났는데 기수불이죠. 그러면 마지막 초에 12월 초에 3년 후에 12월 초에 넣었을 때 결산은 말에 하니까 이자가 한번 붙겠죠. 그래서 얘는 초항이 어떻게 되냐면 10만에 1.004예요. 이자가 한번 붙은 거. 그러니까 기수불이면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1.004겠네요. 1.004. 그다음 횟수는 지금 3년이라고 해서 3이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 3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여기 1.004에 36승이라는 거 보고 36이구나로 고칠 테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월 이율이고 매월 초 적금하고 3년간 적금하니까 36개월 적금하고 1년에 32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원리합계라는 게 이자랑 다 포함한 거니까 적립이든 예금이든 그게 원리합계죠. 전부 다. 그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원리합계죠. 그래서 얘의 합을 구해보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 10만 10의 5승입니까? 10만에 1.004 네, 1000분의라고 적을게요. 1000분의 004 이게 초항이고요. 그 다음에 1.004에 36승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뭐 번분수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분의 4분의 10의 5승 곱하기 1000분의 1004네요. 1004 곱하기 얘는 1.15 빼기 1이니까 100분의 15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이렇게 하면 3승이 되고요. 번분수로 계산하면 4분의 1005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3승이고 얘를 계산하면 251입니까? 251이니까 251 곱하기 15 계산하면 1255입니까? 1255 맞죠? 1255. 그다음에 251 계산하면 3765니까 얘는 결국 3765 000 376만 5천 원의 최종 금액이 되겠네요. 이 참 쉽진 않습니다. 문제 많이 한번 풀어보시고, 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모르는 개념 있어도 질문하시고 끈질기게 이렇게 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